러시아의 푸틴이 또다시 식량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푸틴이 투르키의 에르도안과의 갈등도 마다하고 이 식량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틴의 카드에는 상당한 후유증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이로 인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기근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기준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2%, 밀 수출량의 9%를 차지하는 농업 대국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전쟁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약 4억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지난 5월 18일 60일간 연장된 협정이 오늘 만료됨에 따라서 흑해 곡물 협정은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 허용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흑해를 봉쇄했습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국제 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저개발국에서는 식량난이 초래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120일짜리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 체결 후에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도 함께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에 4차례 걸쳐서 2개월 또는 4개월씩 이 협정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 재개가 서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협정 탈퇴를 계속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곡물과 비료 수출이 제대로 재개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은행의 국제자금 거래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현재 러시아 농업은행 자회사를 통해서 곡물과 비료 수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요구한 내용이 실행되면 협정 연장과 그 이행에 즉각 복귀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연장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혔던 러시아산 농산물의 수출 재개, 또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러시아산 비료 수송관의 가동 재개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면 그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다시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푸틴이 결국 식량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자 세계 각국에서는 푸틴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푸틴의 식량 무기화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거부하고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매우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시기에 물가 상승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이 흑해 또는 철도 및 도로와 같이 곡물을 안전하게 시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아무도 국가의 식량 안보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이 세계의 식탁을 향해 행하는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 전 세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도 이날 러시아가 전 세계에 식량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푸틴의 식량 무기화가 가져올 파장입니다. 물론 당장은 세계 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중기적으로는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흑해 곡물 협정 붕괴로 인한 즉각적인 타격은 거의 없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긴장을 주고 식품 가격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북반구가 수확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도 이 협정 만료에 즉각적인 충격을 드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흑해 항로가 막힐 것을 대비해서 유럽연합은 동유럽 등 이 육로와 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연대회랑을 이용해 왔습니다. 농업 싱크탱크인 팜 파운데이션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절반가량이 이 연대회랑을 거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철도 연결을 강화해서 육상 수출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이 푸틴의 식량 무기화 카드로 인해서 나토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 17일 전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의 말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흑해 곡물 거래를 처리하기로 한 결정은 나토 전함과 직접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뉴스위크하고 인터뷰에서 나토가 오데사와 같은 우크라이나 항구를 오가는 인도주의적 곡물 및 비료 운반 선박을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나토 군함은 잠재적으로 러시아 해군과 직접 대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은 러시아 해군이 흑해를 마음대로 봉쇄하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브리스 제독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나토 입장에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선박의 호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움직임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에르도안이 흑해 함대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등의 서방 진영과 밀착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푸틴도 분노하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학 전략가인 알프 세빔리소이는 뉴스위크하고 인터뷰에서 흑해와 동부지중해에서 궁극적인 최고 권력을 가진 튀르키예군의 도움으로 곡물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세빔리소이는 튀르키예군은 러시아 연방을 능가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곡물 계약은 처음부터 튀르키예의 국가안보 교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크렘린은 어떤 식으로든 곡물 선적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 튀르키예군 최고사령부의 완전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을 지원하게 된다면 푸틴도 어쩔 수 없이 흑해 곡물 협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푸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고 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17일 발생했던 크림대교 폭파 사건도 이 푸틴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파기가 크림반도의 케르치 해협 다리에 대한 공격의 근간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데는 이 크림대교 폭파 사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크림대교 그러니까 케르치 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의한 크림대교 폭파는 푸틴의 공격성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크림대교 폭파 하루 뒤인 18일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서 남부 오데사 항구와 미콜라이우 그리고 헤르손과 자포리자 또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또 동부 도네츠크 등의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부 폴타바와
체르카시, 그리고 키르보흐라드,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과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습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의한 크림대교 공격은 크림반도 탈환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탈환한다는 것은 또한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무력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크림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쟁탈전이 본격 라운드에 들어섰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